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병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대표 만성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당뇨라든지 치매와 같이 만성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의 특징이 보면 엄청 급성으로 뭔가 아파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이런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경우에는 CPX에서도 고혈압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오스키에서도 혈압 측정과 관련해서 환자가 고혈압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혈압은 예전에 총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런 혈관 내에서 이런 혈액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는지를 가지고 이런 혈액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정상 혈압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이제 120 이하이고, 그리고 이제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 혈압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또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29 사이일 때, 그러면서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의 전 단계,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저희가 이런 정상 혈압과 주의 혈압과는 다르게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이런 엔드에서 이런 또는 5월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고혈압의 전 단계의 경우에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30에서 139 사이, 130대일 때, 또는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80에서 90 사이에 이런 80대일 때를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환자에게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혈압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고혈압의 기준이 되는데,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 페이즈로 나뉘게 되고요. 고혈압 1기의 경우에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40에서 150대일 때, 또는 이런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90대일 때를 의미를 하고요. 고혈압 2기의 경우에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그 이상일 때, 160 이상일 때, 또는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세 자릿수 100 이상일 때를 이제 고혈압 2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게 될 때는 오스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커프 같은 것을 감싸게 되고, 환자가 이제 의사에서 이제 직각으로 일어서서 잘 앉았는지 또는 발이 땅에 닿았는지 등을 가지고, 그리고 심장과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등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2번 이상 이제 서로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서 이제 2번 이상 측정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또 뭐 오른쪽과 왼쪽 이제 따로따로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등 이런 측정 방법들을 오스키 또는 CPX에서 자세하게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정 과정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이냐?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고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본택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부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잘 모르게 됩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데 오히려 고혈압 원인의 80에서 95% 정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의 원인은 모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리스크 팩터, 이런 위험 요인으로는 환자가 고령일 때, 남성일 때, 그리고 흑인 인종일 때, 가족력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런 리스크 팩터가 존재를 하고, 환자의 생활 습관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고염식을 자주 먹을 때, 어떤 음주를 자주 할 때, 환자가 비만할 때, 아니면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경우고요. 원인 비율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도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특정 약물을 사용할 때, 또는 내분비적 원인이 있을 때, 또는 신질환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 2차성 고혈압이 발생한다 하고요. 암기 방법은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런 코더라고 저희는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증상은 뭐냐?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찾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고혈압의 경우에를 좀 등한시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만성질환의 특징이 이런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점차 이제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꼭 반드시 해야 되고, 혈압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런 혈압 상승 자체에 의해서 좀 이런 신경이 눌림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하거나 현기증이 발생을 하거나, 뭐 심장 쪽에 영향을 준다면 심기양진이 있거나 전신 세약을 일으킬 수 있고, 뭐 발기부전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표적장기에 이제 압박을 주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적장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뇌, 눈, 심신이라고 외우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뇌, 그리고 눈, 심장, 그리고 신장, 이렇게 손상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가 이제 눌릴 경우에는 이런 뇌졸중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눈의 경우에는 망막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시력이 좀 저하될 수 있고, 심장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 또는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켜서 이런 협심증 증상이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에 심장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핍뇨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고혈압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2차성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2차성 원인 자체에 의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1차성 알도스테론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환자가 구갈이 심해진다든지 소변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위약증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환자가 만약에 쿠싱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하다든지 아니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또는 갈색세포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두식두라고 외우게 되는데, 두근거림, 식은땀, 그리고 두통 같은 것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평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자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뇌랑 눈,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심장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 이런 EKG를 찍어서 환자가 어떤 LVH, LAH 또는 아리스미아가 있는지 동반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를 찍어서 환자가 심혈관 위험이 있는지도 평가할 수가 있고, 환자가 엔지나 같은 이런 혈액성 심질환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EKG를 찍어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관련해서는 콩팥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혈액 검사가 비후엔 크레아틴 검사라서, 이런 비후엔 크레아틴이라든지 아니면 미세 알부민료 같은 것이 이제 생기성이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을 모든 고혈압 환자에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X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환자 교육을 할 때 뭐 EKG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검사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이런 멘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이런 지식들에 기반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혈관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경동맥 초음파를 찍어서 뭐 어떤 혈관 비대가 있는지 죽상경화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환자가 뭐 이런 실신 같은 증상이 있을 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환자가 대동맥경화 같은 것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동맥, 대퇴, 맥박 전달 속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말초동맥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런 발목 상환 혈압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앵클 브라키아 인덱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그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시험 문제 트렌드는 이런 치료 과정 자체에서 잘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런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체중을 줄인다든지 저염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보조식품도 설치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보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ABCD라고 외우게 되는데요. 이런 A가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ACE 이니비터 또는 ARB, 그리고 알도스테론 엔테고니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ACE 이니비터 또는 ARB는 이제 예전에 하트 페일리어 자세하게 배웠었죠. 프릴 계열과 살탄 계열이 존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RAS 작용을 이제 낮추기 때문에 안지오텐신2 생성 자체를 방해하면서, 이런 안지오텐신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혈관에 이런 베소 컨스트릭션을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농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혈관 수축 작용도 줄여주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인슐린 작용 개선을 한다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신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는 오히려 TOC, 이게 다 TOC입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 앤테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이런 MOA라고 예전에 이제 예전에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할페일리어 치료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스피로노락톤 계열, 그리고 트리암테린, 그리고 에피레놀, 그리고 아밀로라이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칼륨 스페어린 들어가 불러서 여기 다 앞글자를 따서 스테이크라고 이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랑 마찬가지로 이런 RAS 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도스테론 작용 자체를 떨어뜨리면서 이런 나트륨 제흡수 같은 것을 이제 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몸 자체 이제 수분 저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블러드 프레셔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치료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룰 계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카디악 어프 자체를 떨어뜨리고 이런 레닌의 방출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RAS 작용 자체를 떨어뜨리는 경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타키카디아랑 CHF 환자에서 이런 이렇게 베타 블로커가 아무래도 하트 레이트를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타키카디아에서 유용하고, CHF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 약제 중에 세컨드리 이제 약으로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CHF 환자에서는 이제 베츠 중에 맨 처음에 비에 해당되는 약물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로 사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CB가 이제 C에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혈관에 작용하는 DHP CCB, 그래서 디핀 계열이 주로 약물로 쓰이게 되고 이제 베소다일레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혈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이우레틱스가 이제 D에 속하고 나트륨 배출을 이제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 자체에 있는 수분 저류를 이제 줄여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베소다일레이터 이펙트를 가지고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뇨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아자이드 계열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다이아자이드 계열은 이제 저희가 하이드로클로로 다이아자이드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존이라든지 던 계열로 끝나는 약물들도 존재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자이드 계열이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루프 다이어틱스를 이제 쓸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이렇게 질환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ACE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신질환이랑 DM 환자에서 TOC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신질환, 단백뇨를 보인다든지 신부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것을 써볼 수가 있고, 환자가 당뇨병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ACE 이니비터, ARB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뭐 이런 죽상동맥경화증이라든지 심시비대 같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CCB 계열도 써볼 수가 있고 ACE 이니비터, ARB를 마찬가지로 써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부터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치료 약제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예전에 모나비아를 이제 환자가 급성 MI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나비아를 쓰고 장기적인 치료제로는 아사비를 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ACE 이니비터의 A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A에 해당이 됐었고, 베타 블로커는 이제 앞에 B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런 A랑 B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협심증의 경우에는 ABCN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 B랑 베타 블로커랑 CCB 이제 ABCN 중에 하나를 이제 써볼 수가 있다고, ABCN 중에서 B랑 C를 써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신부전의 경우에는 예전에 베스라고 외웠었는데 베스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베타 블로커, ACE 이니비터, ARB, 그리고 MRA, 그리고 다이어레틱스 같은 것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트리플 A라든지 말초혈관 질환, 임신 이런 대동맥류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것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임신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제스테이셔널 하이퍼텐션이라든지 프리에클람지아 단계에서 라베탈롤, 리페디핀 같은 것을 이제 쓴다고 다시 배울 텐데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압 약물 치료의 부작용도 매우 중요하죠. ACE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혈관 부종이라든지 이런 기침, 호흡기에서 기침 배울 때도 이런 ACE 이니비터의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RAS 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칼륨 분비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고칼륨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MRA에서도 RAS 작용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용 유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타 블로커의 경우에는 이제 브론코 컨스트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천식 환자에서는 오히려 쓰면 안 되고, 환자가 그리고 마찬가지 브라디아이리트마에 있을 때 이제 서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며 어지럼증, 구역구토, 설사, 변비, 신부전 같은 것을 더 촉진시킨다고 했습니다. 신부전의 경우에서는 이제 HCH, HF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C12 같은 경우는 이제 부종이 대표적입니다. 시험에서 부종 고혈압 약제를 썼을 때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C12가 대부분 답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종이 가장 C12의 메인 이제 부작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베소더 다일레이터리 이펙트를 가지기 때문에 홍조를 일으킨다든지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뭐 빈맥이라든지 복부 불편감도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칼슘 혈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랑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A, C 계열은 하이퍼칼레미아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고, 다이어틱스의 경우에는 하이퍼칼레미아 그리고 하이퍼칼세미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기는 어떻게 되느냐, ACE 인히비터 AR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신에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테라토니제닉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써서는 안 되고, 바이레터럴 베널 아테리 스테노시스 이제 양측성 코파 협착 있을 때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혈관 부종이 있을 때 고칼륨 혈증 있을 때도 쓰면 안 되고, MRA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칼륨 혈증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다시피 하이퍼칼레미아가 일어나면 이제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베타블로커는 이제 아무래도 세컨더리, 서드, 터셔리 AV 블락이 있을 때, 그리고 아스타마나 COPD와 같은 이제 옵스트럭티브 렁 디시즈가 있을 때, 그리고 식사이너스 신드롬이 있을 때도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C12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세컨더리, 터셔리 AV 블락이 있을 때,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 뭐 하프레프라든지 HCHF 모두 다 이제 C12는 금기였었고 브라디카디에서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아자이드 루프다이어티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칼슘 스페어링 드러그이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축적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저칼륨 혈증에서도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환자가 먼저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병원에 왔으면 1차적으로는 이런 ABCD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웨닝과 관련해서 하이퍼텐션이 많아서 이런 ACE 인히비터라든지 ARB 같은 것을 더 많이 주게 되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로우레닝 하이퍼텐션이 많기 때문에 C12를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치료 반응이 적게 된다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제 병환요법을 쓸 수 있는데, 이제 병환요법은 이제 ACE 인히비터 또는 ARB를 먼저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여기에 추가로 C12라든지 다이어티스를 써가지고 A 플러스 C 또는 A 플러스 D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3지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A 플러스 C 플러스 D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이제 타이아자이드 계열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고 EGFR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프로세마이드 이뇨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지요법에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저항성 고혈압을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이럴 경우에는 스피로노락톤과 같은 MRI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함을 유의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국시 올해 국시고요. 이제 65세 남자가 일주일 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며 병원에 왔다. 혈압은 162에 98로 이제 고혈압 스테이지 2에 해당되는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맥박 52회, 그리고 호흡수 22회 퍼분, 그리고 체온 36.4도이다. 목정맥이 확장되어 있고 가슴 청진에서 심박동은 규칙적이고 심자부분은 없다. 목정맥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라이트 하트 사이드 페일리어랑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리어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박동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현재 아리스미아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 등 쪽 아랫부분에 약하게 거품 소리가 났다. 크래클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팔모너리 이데마가 있지 않을까를 이제 의심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슴 엑스선 사진과 심전도이다. 엑스선 사진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카디오 메갈리가 현재 관찰되고 있죠. 훨씬 더 오른쪽으로 많이 커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CP 앵글도 약간 블런트하게 좀 생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카디오 메갈리랑 펄모너리 이데마가 있으면 라이트 플러스 레프트 사이드 페일리어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2를 보면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약간 ST 디프레션 같은 것이 좀 관찰되기도 하고, 레시프로컬하게 그러면 리드 1이나 AVF V5, V6에서 엘리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현재는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특이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V5, V6에 이제 QRS 웨이브가 상승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LVH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옆에다 띄워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제션 프랙션이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미터도 확장되어 있는 걸로 봐서 현재 환자는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HTN이 먼저 있고 하프레프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이 아니라 치료죠. 치료는 뭘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니코란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이트레이트 계열과 비슷하게 어떤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을 때 사용해보는 CCB 이런 베소다일레이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이 잘 안 될 것 같고, 독사조신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뭐 BPH가 있을 때 알파 블로커를 써가지고 같이 혈압을 낮추는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자가 BPH가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안 될 것 같고요. 라미프릴은 이제 ACE 이니비터죠. 여기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테놀롤은 이제 베타 블로커입니다. 베타 블로커가 암로디핀 이제 CCB인데, 자 지금 보면 환자가 섬액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액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이렇게 환자가 브라디카디아가 있을 때 또는 이런 느린 섬액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타블로커라든지 CCB는 이제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이랑 5번은 배제를 하고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하프레프가 있을 때 치료제가 베츠였잖아요. 그래서 베츠 중에서 베타블로커, 그리고 ACE 인히비터 ARB 또는 뭐 MRA, 그리고 다이어틱스가 있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도 암로디핀은 CCB는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도 이제 롤아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차성 고혈압이고요. 제가 계속 1차성과 2차성이 뭐냐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1차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회색공을 밀어서 구멍에 넣었다. 그럴 경우에 이 회색공이 구멍에 들어가는 1차적 원인이잖아요. 만약에 뭐 구멍을 막는다면 회색공이 1차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1차성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2차성 원인은 이런 겁니다. 물론 회색공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하얀색 공을 밀어서 회색 공이 따라 같이 밀려서 여기 구멍을 막았다면, 그러면 이제 막은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1번 회색 공이지만 회색 공을 민 것이 2차적인 원인이 돼서 이런 회색 공을 이제 2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세컨더리한 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코더로 외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레널 커스까지 있는데, 카디오베스큘러 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에오틱 코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동맥이 있을 경우에 이 중간 부분이 이제 좁아지면서 상하지 혈압차를 발생시키면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소아과 같은 데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obstructive sleep apnea, 이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코골이가 심하고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고혈압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떤 드러그를 유지를 할 때,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거나 OCP를 복용하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의 이런 불균형이 심해질 때, 그리고 환자가 어떤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 에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도 에펜드린 같은 것이 있거든요. 수도 에펜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혈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 베소 컨스트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욕억제제, 그리고 TCA 계열 이런 정신치료제, 그리고 마오 이니비터와 같은 이런 약물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혈압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런 내분비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부신 계열의 아드레날이 이제 아드레날 호르몬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랑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증가하는 것은 이 쿠싱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베소컨스트릭터 작용을 해가지고 블러드 프레셔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아크로메갈리는 이제 비대증이라고 해서 이런 그로스 호르몬이 방출이 될 때 이런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하이퍼타이로이디즘, 이건 이제 세포 대사를 증가시키는 거죠. 셀 메타볼리즘을 증가시키는 이런 호르몬인데,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의 경우에도 고혈압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신장 원인인데요. 환자가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EGFR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몸 내 H2O 저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하이퍼텐션이 발생할 수가 있고, 환자가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틴 유리아가 있을 때 뭐 이런 경우에도 2차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 레날 아터리 스테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혈관이 막히면서 RAS가 좀 더 항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퍼텐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각각의 질환들은 나중에 좀 더 강론에서 자세하게 다른 강론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코드도 있지만, 제가 CPX를 준비할 때는 이런 것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코쿤 백유민족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백유민족은 저희 나라 민족이잖아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뭔가 우리나라가 요즘 뭐 상황이 안 좋거나 이래서 일본으로 피신했다, 애국자들인데 일본으로 피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코는 코골이고, 그리고 쿠는 쿠싱, 백은 백일고렵. 그래서 병원에 올 때만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 백일고렵이라고 하죠. 백일민족이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혈압이 올라, 이거는 이제 뭐 암기 방법이니까 고혈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은 1차성 알도스테론이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 그리고 본태성 고혈압, 프라이머리하게 이디오패틱하게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 그리고 피오크로모사이토마입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그리고 C는 이제 신장성 원인, CKD 네프로틱 신드롬, 아니면 이런 아터리 스테노시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CPX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 이런 암기법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언제 해야 되냐? 환자가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발생한 심한 고혈압일 때, 레노바이스큘러 하이퍼텐션이라든지 피오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뭐 최근에 갑자기 혈압이 증가했다고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예 젊은 나이일 때, 또는 아예 고령일 때, 환자가 처음 고혈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세컨더리한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종괴가 촉진이 될 때,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레날 아터리 스테노시스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맥박이 커지면서 이런 종괴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쿠싱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부신이 이제 하이퍼트로픽해지면서 이런 종괴가 촉진될 수 있고요. 비회인 크레아틴이 상승한 경우, 이건 아무래도 신장성 원인과 가깝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젊을 때 발병하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좀 2차성 원인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제가 뭐 환자 그 ABCD라는 약물을 써둔데도 이제 환자가 치료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도 2차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 치료는 그냥 원인을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저 원인을 치료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노바이스큘러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는 신장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퍼큐테니어스 트랜스루미널 안지오플라스티라고 부르게 되고, 경피적 신혈관 성형술이라고도 한국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페오크로모사이토마라든지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 그리고 쿠싱 신드롬,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생시키는 조직을 이제 떼어내는 이런 서저리 같은 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호르몬 레벨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뭐 적응증, 뭐 검사는 뭐 해야 되는지, 초기 검사는 뭐 해야 되는지, 추가 검사는 뭐 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하이패스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 기준으로 이걸 외워가지고 뭐 시험에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이것들 사실 다 각 강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런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정도만 잘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쿤 백이민족, 갑자기 혈압 올라 일본 피신,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혈압성 응급을 이제 보겠습니다. 고혈압도 이제 응급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환자가, 저희가 혈압이 높아질 때 이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성인 질환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이포텐시브 이머전시라고 해가지고, 얼전시랑 약간 다릅니다. 이머전시의 경우에는 이제 급격한 혈압 상승을 해서 이런 표적장기의 손상을 유발하는 거지만, 얼전시의 경우에는 혈압은 오르는데 갑자기 이제 표적장기 손상은 없어요. 장기 손상은 없어가지고 그냥 혈압만 오른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보통 대부분 220에서 1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건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나와 있고,
환자가 막 갑자기 두통이 엄청 심한 두통을 호소할 때, 혼동이 있을 때, 시력 저하가 있을 때, 구역구토 흉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CNS에서 이런 SH를 발생시키거나 세레브로베스큘러 액시던트를 해가지고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때, 아니면 환자가 급격한 고혈압으로 인해서 대동맥이 찢어질 때 에어틱 다이섹션, 그리고 급격한 이런 에비 페일리어를 일으킬 때 어큐트 코로너리 신tom이 발생할 때, 뭐 이런 경우에 이런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저희가 보통 고혈압 약제는 PO 에이전트였어요. PO 에이전트로 이제 먹는 약을 써가지고 이제 혈압을 낮췄지만, 이 경우에는 응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IV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혈압 강화를 이제 도모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약은 이렇게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니칼디핀, 그리고 라베탈롤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트로프로사이드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랑 좀 비슷해요. 좀 아무래도 이런 베소다일레이터 역할을 이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혈관 압력을 낮추는 영향을 하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랑 약간 다른 것은 이런 작용 효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에서 이런 코로너리 아터리를 이제 넓혀주는 것에 사용을 하게 되고, 악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테믹 베소다일레이터 이펙트가 있어서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외국 책에 보면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쓸 경우에는 사이아나이드 포이즈닝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산가리 중독과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작용 효소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분비시키면서도 이런 사이아나이드를 잘 발생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치료로 뭐 하이드록시 커발라민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니칼디핀 같은 경우에는 디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CCB인데 CCB 계열 중에 이제 니페디핀도 어떻게 보면 CCB 중에서 DHP CCB 계열인데, 얘랑은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이제 낙성해서 니칼디핀을 사용한다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라베탈롤도 베타블로커거든요. 올롤이니까. 근데 베타블로커 중에서도 크게 배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약물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혈압 약제 이제 헤파틱이 아니라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가 있을 때는 위의 약제들을 사용해가지고 혈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CCB 그리고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라베탈롤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CNL이라고 외웠었는데, 이런 에어틱 다이섹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에어타 쪽이 찢어지는 이런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급격한 혈압 강화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블로커 또는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라베탈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NL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아클람지아라든지 제스티네이셔널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나이트로프로사이드가 오히려 빠지고 여기 이 자리에 하이드로알라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산부인과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그때 이제 뭐 HN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고혈압 약제, 치료제 같은 것들 잘 알아두시는 게 이번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X 준비하실 때도 이런 고혈압 내용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